안녕하세요. 소통 전문가 김태욱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기 위해 어떤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거나 좋은 강의를 듣고 유명한 연설을 따라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발음과 목소리를 훈련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루 5분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말 잘하기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문장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어떻게 말하기 실력과 연결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눈치가 빠릅니다. 말해야 할 자리인지, 들어야 할 자리인지 분위기를 잘 파악합니다. 둘째,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의 의도와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고 중요한 것부터 말합니다. 셋째,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 잘하기의 3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치, 요약,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훈련이 세 문장 일기 쓰기입니다. 왜 하필 세 문장일까요? 일기를 쓰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부담부터 느낍니다. 어린 시절 방학 숙제로 밀린 일기를 한꺼번에 썼던 기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날씨부터 적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무언가 길게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즐거운 기록이 아니라 귀찮은 숙제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세 문장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중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고르면 됩니다. 내가 본 것, 먹은 음식, 만난 사람, 나눈 대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기분이 좋았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도 좋습니다. 마치 연말에 언론사가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듯이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의 뉴스 한 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씁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그 일의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는 그 일을 통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앞으로의 다짐을 씁니다. 정리를 하면 첫 문장은 사건, 두 번째 문장은 설명, 세 번째 문장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고등학교 동창 누구누구와 셋이서 조계산을 다녀왔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 사건입니다. 서남사에서 출발해 작은 굴목재를 지나 보리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데 4시간 정도 걸렸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장,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두 친구와 걸으며 많은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아주 각별한 시간이었다. 이것이 세 번째 문장, 느낌입니다. 제목은 자연스럽게 조계산 등산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6, 6시쯤 집에 도착하니 주문한 캐모마일 차가 택배로 와 있었다. 저녁에 술이 생각날 때 차를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제품을 비교해 어느 사이트에서 주문한 것이었다. 따뜻하게 한 잔 마시고 나니 은은한 허브향이 입안에 남아 마음까지 편안해진다. 제목은 캐모마일 시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과 설명, 느낌이 들어가니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세 문장 일기의 힘입니다. 일기를 쓰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소한 일도 훌륭한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깃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무언가를 보고 듣습니다. 기뻐하거나 걱정하고 선택하고 후회하고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야기의 재료입니다. 세탁실을 정리한 일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아침 9시부터 세탁실을 정리했다. 분리수거함 위에 선반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올려놓아 공간을 편리하게 바꿨다. 주변이 깔끔해지니 세탁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단순한 집안일도 생활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이야기꾼은 특별한 경험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말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문장 일기를 쓰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건, 설명, 생각으로 나눠 핵심만 적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문구와 표어, 책이나 영상의 제목, 명언도 모두 요약의 결과입니다. 길게 설명해야 할 내용을 짧고 인상적인 표현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맹자도 탁월함의 최고는 간결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넓게 배우고 깊이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문장 일기를 계속 쓰면 대화나 발표를 할 때도 생각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순서대로 말하면 횡설수설하지 않고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의 순발력이 향상됩니다. 저는 메모장 앱을 열면서 그날의 주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건과 설명, 느낌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다 쓰고 다시 읽어보면 약간의 오타를 고치는 것 외에는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머릿속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서 쓰고 쓰면서 생각했던 습관이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발력은 타고난 재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빠르게 정리해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순발력입니다. 세 문장 일기는 그 능력을 매일 훈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넷째, 나만의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역사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 쌓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와 충성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문장 일기는 말하기 훈련인 동시에 내 삶을 기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기는 자신과 나누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바둑기사가 대국이 끝난 뒤 복귀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고 실력을 높이듯이 우리도 하루를 기록하면서 삶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세 문장 일기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훈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명언 한 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명언은 요약의 결정체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한 사람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감 명언, 도전 명언, 시간 명언처럼 관심 있는 단어를 검색해 하루에 하나씩 기록해 보십시오. 다만 명언을 사용할 때는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문장 일기는 첫째, 오늘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둘째, 사건, 설명, 생각의 순서로 세 문장을 쓰십시오. 셋째, 세 문장을 다시 읽고 짧은 제목을 붙이십시오. 이 훈련을 하루 5분씩 2달 동안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는 눈이 생기고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이 좋아지며 말할 때의 순발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만의 소중한 인생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루 세 문장이 쌓이면 나의 기록이 되고 10년, 20년 모아서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 전문가 김태욱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하기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